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사입니다. 자, 오늘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 거냐면, 일단 한 문장으로 먼저 요약을 한번 하고 시작을 한다면, 위기에 투자하세요. 뭐 이런 말이 요새 뭐 영화에서도 나오고 이러는데, 위기에는 사실 투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사실 일반인들, 그리고 직장인, 뭐 평범한 학생, 시민이 투자한다고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위기보다는 우려에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우려. 위기는 자주 오지도 않을 뿐더러 위기가 온다라고 하면은 그 이전에 일단 사실은 체력을 키워놔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위기가 오기 전에 몸집이 크면은 그만큼 내성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벌크가 클수록 사실은 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실은 어느 얘기부터 드릴까 하다가, 그 자산시장이 사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뭐 그 어떠한 자산시장이든 간에 속성이 비슷합니다. 왜냐면은 사실은 거래되는 대상이 있고, 이 대상에 이 투자하는 주체가 있습니다. 요거는 변하죠. 요거는 변하는데, 사실 안 변하는 게 뭐냐? 사람이 투자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투자한답니다. 물론 뭐 시스템이 들어올 수도 있고 뭐 AI가 들어올 수도 있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동물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간의 본성은 이제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로 봤을 때, 이 시장 그리고 이 대중, 이 군중의 속성은 15세기나 현재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크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저희는 이 주식 채널이지만 다른 자산시장, 그리고 지난 역사에서도 우리가 인간의 빅데이터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최근으로 돌아와 보면요, 그나마 최근인 16년도 초반에, 지금 최근에 부동산 시장, 서울 부동산에서 핫한 시티가 있잖아요. 헬리오시티입니다. 헬리오시티. 9,500세대니까 거의 만세대예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만세대라고 하면요. 1000세대가 넘어도 대단지라고 하는데, 만세대라고 하면은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고요. 요게 이제 지금 사전점검, 12월, 11월 이때 사전점검을 하고, 이제 19년도 초에 이제 입주장이 시작됩니다. 제가 어제 어느 글을 봤어요. 헬리오시티를 16년도 초에 사신 분이에요. 16년도 초에 사신 분의 현재 후기입니다. 현재 후기. 무려 헬리오시티 42평을 조합원분으로 10억 8천만 원에 사셨던 거예요. 자, 이게 상당히 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16년도 초반에 가락시형 조합원분을 42평짜리를 11억 주고 산 겁니다. 요거만 딱 놓고 보더라도 엄청 당시에는 이성에 반하는, 그냥 소위 우리끼리 하는 말로 치면은 거의 반 도라이예요. 이거는 쉽게, 그때는 거의 10명 붙잡고 물어보면 9명이 진짜 바보 도라이라 할 수준입니다. 10억 8천만 원을 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 조건이 초기 투자금이 6억, 현금 3억 더하기 대출 3억 하고, 입주 때 이제 19년도 초 3년 뒤에 4억 8천을 내는 조건인 거예요. 그래야지 키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시세가 어떻느냐? 했을 때 명확한 시세는 없어요. 레인지로 있더라고. 시세가 레인지예요. 레인지가 한 2억 정도인데, 그만큼 이제 추산하기 나름이란 거죠. 현재 이제 호가 내지 뭐 시세는 20억 정도로 보면 됩니다. 20억 원. 자, 그러면 일단 단순 계약서상의 매가만 보더라도 10억 8천인데 20억이 됐어요. 3년 만에. 2년 반, 3년 만에. 근데 16년도 초반에 이거 얼마로 투자한 거죠? 본의 아니게 레버리지 투자가 되면서 초기 투자금은 현금 3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금 3억으로 계약을 잡은 이 물건이, 딜이 현재 20억이에요. 야, 그러면은 제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엄청 성공한 투자인데, 그 당시엔 쉽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분이 가졌던 고민을 이분이 딱 정리를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뽑아낼 게 있습니다. 자, 당시 우려론이 뭐였냐? 1번 높은 가격. 자, 고점이다. 당시 부동산 고점이다. 9,500세대 입주할 때쯤 되면은 물량이 쏟아져서 매물이 이제 막 쌓일 것이다. 이건 폭탄 돌리기다. 우리가 익히 하는 그 당시 우려론들이었고, 두 번째가 그 자산 특유의 우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매크로에 대한 우려, 고점.
두 번째, 이 마이크로 한 게 뭐였냐면은 가락동이다 이거예요. 가락시장이다. 가락시장 냄새 난다. 그 실제로 쓰셨어요. 동네 이름이 리스크였고 못 사는 동네라는 이미지가 있었다. 그래서 야 그걸 10억 넘고 주고 사는 게 너는 진짜 바보냐? 진짜 이랬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결과로 봤을 때 물론 수요 공급도 있고 여러 정부 정책도 있고 하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 당시 우려를 깨고 이분은 주식으로 치면은 그 몇 루타죠? 이거는 거의 뭐 한 바퀴를 돌고 홈을 한 바퀴 돌고 다시 1루 2루로 간 거예요. 그러면 이걸 봤을 때 현재 지금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그 인사이트는 무엇냐라고 봤을 때 자 지금 센티가 안 좋은 게 어디냐, 분위기가 지금 안 좋은 자산 시장이 어디냐, 모두가 대부분이 내년에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곳이 어딜까요? 그리고 그 시장이 오래 남아있고 5년 10년 이상 계속 투자를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안에서 내년도에 쉽지 않을 거다, 우리는 대비해야 된다, 이러한 지금 얘기를 하는 곳이 어딜까라고 봤을 때 저는 주식시장, 그리고 그 안에서도 사실은 한국입니다. 한국. 제가 뭐 블로그나 유튜브 상에서 멕시코,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라고 4개국을 연동해서 제가 말할 때가 있는데 제가 물론 그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랑 같다라고 사실 생각은 안 하지만 더 발전해야 되고 의식 수준이 깨어나야 된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멕시코, 아르헨티나지만 이 우려가 있을 때 이 대한민국 랭킹 10위 안에 드는 경제대국 대한민국이 쉽게 저는 망가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사실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 사야 된다, 코스닥, 중소형주 사야 된다, 아무도 용기 있게 사실은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 같아도 말을 사실 쉽지 않아요, 하는데. 하지만 동시에 뭐냐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지금 희망이 거의 없는 곳이어야 돼요. 하지만 동시에 그렇게 더 빠지기도 쉽지 않은 그런 자산 시장에서 좋은 물건을 사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예로 코스피 PBR이 주식시장 하락할 때 10월 급락장에 코스피 PBR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뭐 1배 하회한다, 0.9배다, 몇 배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대부분 그때 그 논조가 뭐였냐면 증권사들도 그렇고 이제 뭐 반등을 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역사적으로 반등을 해왔다라는데 지금 딱 한 달 정도 딱 지나니까 기사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자 일단은 코스피 PBR에 대한 언급이 잘 없어요. 더불어 잘 없으면서 코스피 1500선도 감내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기사들이 연말에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지지선이 1배가 깨진 이유에 대해서 PBR, 이 순자산가치랑 시가총액이 같은 게 1배인데 이 1배가 깨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다른 논조입니다. 코스피 1배가 몇 배이고 이게 지금 시장은 어느 위치고 반등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말하는 거나 지금은 왜 1배가 깨지느냐에 맞는 이유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뭐 낮은 배당 성향도 있을 거고 한국 시장에 대한, 두 번째가 과도한 기업들의 이익 잉여금 때문이다, 이런 비중들 뭐 데이터 찾으면 다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다른 논조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점점 더 약세장의 어떠한 뭐랄까요, 이 골짜기를 점점 지나고 있다라고 저는 지금 현재 이 사이클상 사실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센티 이 분위기상. 그래서 코스피가 뭐 18년도 2분기 확정 실적 기준으로 1배, 1.0배가 장부가 기준으로 2270 정도, 0.9배가 이제 2050인데 거의 지금 0.9배예요. 야, 그러면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상, 그러니까 물론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엄청난 천재지변 전쟁으를 인해서 한국 자체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서서히 이제는 주식을 투자를 안 했던 분이라면 지금 더 유리하겠고요. 현재 시장에서 지금 생존해 있는 분들이라면은 조금 더 진정성을 발휘해서 조금씩 분할 매수로 평소에 눈여겨봤던 기업들 지금 다 내려와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을 사 모아가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유들이 있어요. 뭐 이익잉여금 엄청 비중이 엄청 커지고 있다, 자본 총계 내에서 비중이, 내지 뭐 배당 성향이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엄청 낮다, 이거는 다 후행적인 거고요. 이 이야기는 왜 1년 전엔 얘기를 안 했을까요?
1년 전에는 다 2,500 이상 간다고 했어요. 2,000 실제로 지수가 그랬고 뭐 3,000 간다라는 게 말도 많았죠. 지금은 1,900, 1,500을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년 만에 이렇게 평가가 바뀌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도 저는 약간의 뭐 그 의문점도 사실 있고요. 그래서 16년도 초에 헬리오시티를 10억 주고 사는 이 거의 미치광이 수준의 당시로서는 그런 투자가가 3년만 지나면은 이게 결과론적으로 엄청난 투자가 되는 것처럼 지금 우려받고 있는 시장 센티가 안 좋고 하지만 더 이상 가치가 있어서 더 이상 빠지기 힘든 자산을 저희는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좀 끝맺음 할까 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조금 내시라고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지금 다 던지고 현금 보유해야겠다. 저는 한 번만 그 대교 끝에 난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정말 이성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모두 다 던지고 내년도가 위기가 오기 때문에 자산 시장을 다 숏포지션 다 하고 포지션 청산 다 하고 진짜 현금만 갖고 있어야 되는지 한번 우리가 매수했을 때 그 이유를 지금 잘 점검을 해보는 12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올게요. 모든 투자가들이 지금 주식 투자가들이 생각하는 걸로 가면 사실은 1번이죠. 자, 1번이죠. 왜? 저 한국 주식 살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진짜 한국 주식 지금 내년에 뭐 1,500, 1,600 이게 나와요. 조선시대로 돌아간다는 말이 나와요. 지금 2,400, 500년까지 갔다가 조선시대 돌아간다는 말이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